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파트 값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별 편차가 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서울 지역은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방 쪽에만 이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말은즉슨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좀 써봐야 된다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것이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투자든 실거주 목적이든 저희가 그에 맞게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1부, 다양한 투자 노선을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 함께합니다.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정태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02-2077-637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번호 있어요. 02-516-4455번. 이 번호도 기억해 두시죠.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접수받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돼요. 연락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러 나서볼까 하는데요.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 오늘은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독특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국유재산 투자 활용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님 무슨 얘기예요?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전국적으로 국유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국유지를 불알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빈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실제로 국가와 계약을 하게 되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쌉니다. 첫째로. 싸기 때문에 이제 국유지를 하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번 주는 재개발에 소액 투자를 했고요. 소액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무실로. 그래서 일일이 답을 해드린다고 소액 투자가 반응이 좋다는 걸 이제 제가 감을 잡았으니까 소액 투자를 해서 많이 할 거고요. 소액 투자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를 해서 빌라를 낙찰을 받아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토지를 소액 투자해서 국가 불알을 받아서 잔금을 쳐서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방식은 감정평가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본 금액의 80%까지 나옵니다. 지금 대출이 안 된다, 조금 나온다 해서 막 하는 부분은 토지 부분은 파리 대책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목적으로 잡아봤고요. 국유지 불알을 할 때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단순합니다. 자기 토지에 있는 토지를 자기 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가 있으면 불화 신청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거는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국유지 불화의 장점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제로 임야가 어떤 100원의 대지가 있다고 하면 같은 위치의 대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10원에서 20원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30원에서 5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100원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농지나 임야를 국가에서 불화해 주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걸 오늘 투자 포인트로 잡을 거고요. 우선 간접 방식부터 알아보겠는데요. 간접 방식은 LH 측에서 상가 딱지라고 하시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거를 주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LH 측에서 전면 수용 방식을 쓰기 때문에요. 택지지구에서 거기에 대한 임차인, 사업자 아니면 지주 등에 대해서 5평씩의 상가 생활대책 용지를 주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결성돼서 토지 불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러 다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들도 감정평가 금액의 80%를 주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감정평가가 100이라고 치면 낙찰이 되면 120원도 가고 150원도 가고 200원도 가거든요. 그러면 8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상가 딱지 가격에서 더 많은 피를 주고도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접 투자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상업지를 5평씩 나눠준 거를 개인이 하나하나씩 사는 부분 자체가 실제로는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 두 가지 다 언급하겠는데요. 국유지 불화를 만약에 생활대책 용지를 모았다고 하면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다음 장 보실게요. 100원이라고 쳤으면 어떤 두 토지의 가격이 이제 각각 100원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쇼핑센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격이 상업지고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제한 경쟁 입찰에서는 80억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가 싸요. 그 부분 자체가 프리미엄으로 형성될 수 있고요. 어떤 낙찰자들이 LH공사나 HH공사에서 토지 불화를 할 때 호가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의 갭 차이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5평씩을 토지를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 방식이라고 소액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직접 계약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 계약은 실제적으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하는 방법인데요. 위치나 규모, 형상, 용도 등의 매각 동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잘 보시고요. 실제로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사항으로 이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예외사항인 경우를 오늘 파고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 보실게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어떤 땅을 나눠주냐고 하면요. 지분 면적이 특별시는 300제곱미터 이하고요. 기타시는 500제곱미터, 기타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이나 어떤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새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토지 형상의 폭이 5m 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에 하필이 불가한 필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필연적 과소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필연적 과소필지가 뭐냐면 본인의 땅 말고 국유지를 합병을 안 하면 쓸 수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국가에서도 개인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동일인이 5년 이상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경작자가 저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토지를 돈을 주고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자산관리공사에 가면 대부와 불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는 빌려주는 거고요. 빌려주게 되면 돈을 땅 사는 것만치는 내지는 않겠죠. 어떤 거냐면 어떤 농지가 1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1년 농사 짓는데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인데요. 그러면 5년을 30만 원을 준다고 해도 150만 원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1순위로 매각을 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쟁이 심한 상품은 아니라서 오히려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설명할 거고요. 토지 면적이 시 지역은 1000제곱미터, 시외 지역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부터 국유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이제 불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것들은 불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범 아파트 같이 땅은 국가 거고 건물만 개인 거인 경우 같은 건데 실제로 지금은 그런 물건들이 별로 없고요. 건축법상 최소 분할 면적이 미달하는 1단의 토지로서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의 사유토지와 접합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개 경쟁 입찰이 항상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특혜고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인접지 과소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항상 제가 1순위가 돼서 원하는 토지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접근으로 해서 할 수 있냐는 것들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깔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점유로 인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을 때는, 아니, 불화를 받을 때는 세금을 낸 사람들은 세금은 고지서를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렇지만 어떤 점유만 일어났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본인이 입증해야 되니까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가 뭐해가 그림으로 다음 장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자 중에서는 가장 금액을 높게 쓴 사람이 경매 방식하고 똑같이 당첨이 되는 거고요. 매수자의 이제 신청 양식들은 어떤 사실관계에 의한 대장이라든가 공법상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공법상의 제한사항이 있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그 땅의 성질, 그 땅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나와 있고요. 지적도 등본이나 부근의 약도 같은 경우는 시청, 군청, 구청, 1층 민원실에 가면 이 서류는 다 띄워주는 서류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을 볼 건데요.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가 8번이 있는데요. 지금 다 사면 상관없어요. 7번까지 다 사서 국가한테 도로를 줘요. 막다른 골목이니까. 그러면 불화 대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도로는 필요한데 저 땅을 다 살 수 없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관계인만 인감을 받고 동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 이해관계인은 3번, 5번이 제외됩니다. 단 3번, 5번이 또 대문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거나 통행이 되면 그분들도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건축법이나 불화 받을 때나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국유지 지분의 불화 방법을 얘기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불화하는 방법이 국가화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규칙이 있어서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등포동에 올해 있었던 사례인데 12명의 소유자가 있었고요. 집원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1명은 개인이었고 11명은 개인이고 1명은 국가였는데요. 소유자 또는 이해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인감 날인이거나 아니면 그걸 돈 주고 다 사면 됩니다. 그럼 국가 땅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소송 중이거나 재판 중인 토지는 반드시 서로 취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공유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월세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건물이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서로 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대를 내라. 공유지분이잖아.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야. 그런 소송도 다 마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유지 지분 불화 방법은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한 방법입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걸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돌아가는 방법이고요. 그거를 끝으로 어떤 매매가 일어났다거나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그 2일 이상의 산술평균을 얘기하는데요.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감정평가사 첫 번째 감정평가사가 100원을 감정했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사가 120원을 감정했으면 110원입니다. 그냥 평균을 낸 걸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불화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그 농지들을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기다렸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2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러 갈게요. 부동산,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오늘 전화는요, 02-2077-637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대구 거주하는데, 아, 예. 예, 저기 그 주택 재개발 지역이고, 여기 지금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제가 저번 주 방송도 보고 했는데 뭐 재개발이 되면 뭐 단독 주택보다는 빌라가 더 유리하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예. 뭐 차후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시청자님, 보유하신 물건의 그 상세한 주소 좀 알려주세요. 뭐 번지나 뭐 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요. 아, 그 대구 그 동구 신암3동 신암3동 예, 186-14번지입니다. 186-14번지. 예, 저희 지도 함께 보면서요.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이사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재개발 단계가 보니까 지금 많이 진행이 네. 됐는데 관리 처분이 네. 2015년에 받으신 거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관리 처분이 나왔으면 이제 학교가 2학기가 끝나고 성적표를 다 받은 거랑 똑같아요. 수음이 한가가 네. 정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빌라가 유리하다, 단독주택이 유리하다는 처음에 이제 진행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사업성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조합원이 한 600세대 되는데 한 900세대 넘게 이제 일반 분양까지 세대수가 됐고요. 내년 12월 달 정도에 입주되는 걸로 나와요. 네. 네.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다음에도 일어난다면 그 자기 방어 네. 측면에서 어떤 좀 필요한 스킬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우선 전화하셨으니까 관리 처분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만 다음에 만약에 또 이사를 가셨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하면 입주권 하나보다는 5개나 6개 가지고 가시는 게 낫죠?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 뉴타운이 된다 하시면 건축 허가를 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네. 건축 허가를 내놓으실 때 다가구를 내놓으시면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고요. 네. 다세대는 세대별로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다세대로 건축 허가를 내놓으셨으면 만약 8세대 내놓으셨으면 아파트 8개 받을 수 있었어요. 대신에 조합 설립 인가되기 전까지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아니면 가족들 명의 그 쓰셔도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상에 없는 가족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받는 거고 8세대 내가 갖고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땅을 보니까. 그죠? 네. 다세대 건축허가를 내놓고 집을 지었으면 8개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금 하나밖에 입주권을 못 받고요. 그 옆에 건영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가 30평대가 한 3억 조금 넘어 보여요. 근데 전세비가 80% 정도 되니까 지방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그 전세 비율이 좋은 축에 들거든요. 지방에서 전세 비율이 좋지 않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여기는 도심이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관리 처분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네네. 그거 지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이사를 가셨는데 재개발이 된다거나 재건축이 되신다고 하면 건축허가 낼 때 한번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살펴드릴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가 봅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언제 이제 또 다른 물건 생기시면 또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저희 끝자리 637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2077-6370이요. 자, 연락도 전화로도 주시고 문자로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질문들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자리 3223번님, 시흥시 신천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다고요? 좀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가격대에 가능할까요?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지금 이제 국제적인 번지가요. 747-8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천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님, 이 지역 한번 볼까요? 전략을 좀 챙겨주신다면요. 네. 지금 보니까 이거 단독주택이고요. 예, 단독주택이고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시면 단독주택에서는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 이제 지하철이 뚫리는 부분하고 소사 원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쪽하고 한 500m 정도 떨어져 보여요. 근데
땅 평수가 40평에서 50평 돼 보이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 보니까 140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43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3평의 토지는 어떤 게 가장 좋으냐면요. 43평은 다중주택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중주택을 좀 생소하시죠.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알겠는데 다중주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다세대랑 다가구랑 차이점이 뭐냐면 1조건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의 유무인데요. 어떤 공동주택을 질 때는 주차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이거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층까지 짓는 건 1조건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 부분이 1m까지 올라와도 지상으로 되기 때문에 반지하죠. 반지하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1조건이 있는 이종에서는 200%를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지하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 80% 정도 파시고요. 3개층 정도 60% 판다고 하면 200%가 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과소필지 조그만 땅에서는 최소 방어하는 게 다중주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은퇴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세권에 2천만 원짜리 이하 토지를 사시고요. 45평이 100점이에요. 네모 반듯해야 돼요. 땅은 작아도 되고. 지금 이 땅은 그런 땅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어요. 사업자 내면서. 아니면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매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면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 파시는 게 맞고요. 다주택자는 경전철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생기니까 다중주택을 하신다고 하면 수익상품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수익상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60만 원이 방 비슷하면 다 나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중주택을 굉장히 많이 컨설팅을 해드려 봤는데요. 45평은 설계 안 해도 16개 나와요. 사람들이 원룸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럼 16개가 3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5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익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땅값이랑 공사비랑 얼마를 투자했는데 500만 원이 나온다는 건 본인이 계산해 보시고요. 실제로 이것을 사서 임대를 놓으셔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분처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전에 지금 시세보다 쌌을 거 아니에요.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그래서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월세 30을 받는데 누구는 땅을 1,000만 원 주고 사고 누구는 땅을 1,500 주고 샀다고 하면 1,000만 원 준 사람이 수익률이 훨씬 좋겠죠.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신천동 토지는 단독주택은 그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요.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을 뚫린 다음에 여기 개통된 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역 뚫리기 전까지 보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주변에 이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뭔가 호재거리가 정말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중간 체크 또 한 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문자 방송 이후에도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70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자도요. 02516-445번 여기로도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또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분들의 물건들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요.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찾아서 여러분들께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이철웅 소장, 박일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사항은 2077-6391번 열어놓을게요. 여기로 주셔야 돼요. 저희 물건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에 대한 정보를 이 번호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챙겨볼까요? 이철웅 소장님 오늘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자, 항상 쌀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월세를 받는데 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전세 반월세도 있고, 풀 월세도 있는데, 오늘은 월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 렌탈하우스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격하게 단기간 안에 인구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평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산에 있던 미군이 전부 다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면서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 군무원, 그다음에 그 업체에 비슷하게 종사하는 종사자까지 같이 평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2020년이 된다 그러면은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굉장히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데요. 자, 장교용 단지형 렌탈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고 매월 월세 2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은퇴 세대들께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미군 렌탈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노후 준비를 잠시 후에 해볼 거고요. 나머지 두 건은 박일건 대표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느 곳입니까? 네, 오늘은 가장 확실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강남권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서초권역과 송파권역 가볼 텐데 서초권역에서는 바로 양재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입지가 좋으면서 환금성이 좋은 지역, 매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서초구 양재역세권,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한 판교와 최근에 이제 우면동 양재 R&D 센터가 복합적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강남권, 서초권역의 개발 계획에 호재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특히 복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송파권역으로 가볼 텐데요. 바로 더블 역세권이죠. 오늘 더블 역세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8호선 몽촌도성역 개통이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드디어 9호선 라인 신방위역이 개통이 되면 도보 1분 거리에 또 소형 아파트입니다. 올해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강남권역의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폭 가장 높았는데요. 그만큼 매매가 상승 높을 뿐만 아니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향후에 실거주 또한 할 수 있는 다목적의 다용도의 그런 매물로서 향후에 환금성 또한 뛰어난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매력 돋는 그런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2017년 7월 준공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말이죠. 자, 포인트 먼저 챙기러 가겠습니다. 네, 입지와 교통, 대규모의 업무지구와 상권의 적절한 조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대표님 점검을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서초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강남권역에서 더블 역세권입니다. 양재 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노선 또한 굉장히 좋죠.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노선이 다니고 있고요. 특히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용산권까지의 그런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심권을 대표하는 용산권과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들, 특히 이 판교 라인과 우면동
그리고 양재동 R&D 센터의 연결 부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남권에서도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생활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고요. 주거의 그런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테헤란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혼자 사는 그런 싱글 쪽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 이외에도요. R&D 센터의 복합시설 개발들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요. 삼성동 R&D 센터라든지 여러 그런 개발의 축에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이 양재 터미널 부지와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지가 상승과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지적인 여건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R&CD 특구 개발로 저평가 탈피 중, 그죠? 여기에 굉장히 큰 연구개발 단지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세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 자체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R&D 센터의 중심축으로서의 그 양재 역세권이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들, 벤처기업 위주로 해서 이런 산업시설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린 건 최근에 지가 상승 트렌드 자체가 선호도 1순위 바로 직지 근접입니다. 바로 걸어서 아니 교통편을 이용해서 얼마나 빨리 이런 기업체 업무타운에 접근성이 좋은지가 중요한데요. 본 지역 매물 바로 업무타운의 중심 지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꾸준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으로 하단부 쪽으로는 개포 주공아파트 이주수요라든지 강남권 서초권역의 재건축 사업의 그런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이주수요에 따른 임대가 상승을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 또한 갖추고 있고요. 이런 개발 호재들 이외에도 경부고속도로의 축의 지하산업들이라든지 GTX라든지 신분당선 연장선 또한 열심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 4년 내에 이런 개통이 됐을 때는 이 판교와 강남권 그리고 용산권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축으로서의 그런 가치들, 교통과 개발과 그다음에 R&D 센터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이 정말 궁금해요. 준공 완료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핵심 포인트 요약해봤습니다. 준공 완료된 희소가치 높은 소형주택입니다. 대표님, 어떤 부분에서 희소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본 매물은 이미 준공이 났고요. 일단 그 투자자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5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원룸형 구조지만 복층형입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매우 높고요. 최근에 가성비 많이 따지죠. 가격대는 정말 평면도의 단층형 원룸밖에 안 되는데요. 복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임대가,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환금성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의 이 판교권역이라든지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젊은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고급스러운 내외장 마감 완료했고요. 브랜드로 다 마감했을 뿐만 아니고 풀옵션으로 다 제공됐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챙겨주세요. 어느 정도 선인가요? 네,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오셨을 때는 약 1억 5천 정도. 그러면 3천만 원이란 정말 소액 투자로 강남권의 핵심적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는 보증 대출 한 7천 정도 활용하시면 보증금 천에 월세는 7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도 높은 임대 수익 받을 수 있겠고요. 임대 수익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복층형 구조고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임대 수익률 얻으실 수 있으시면서요.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황금성 또한 다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양재동 다세대 주택 점검 드리고 있는데요. 매수 시 유의할 점 어떤 거 볼까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임대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지 향후 3, 4년, 4, 5년 안에 후에
내가 정말 제값 받고 팔 수 있는지 매도할 수 있는지 꼭 보셔서 환금성을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의 양재 역세권, 더블 역세권의 원룸형 구조지만 복층형 구조입니다. 그만큼 희소가치, 가성비가 뛰어난 매물로서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택으로 가볼 텐데요. 앞서 노후 준비의 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미군 렌탈하우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선 송탄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고요.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4층 건물이고요. 복층 구조입니다. 1에서 2층 여기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220만 원에 월 220만 원 내다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8,800만 원으로 예상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9,200만 원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평택시 고덕면으로 갈 텐데요. 입지적인 특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포인트 만나러 가겠습니다. 미군 부대 후문 그리고 정문 차량으로 3분 이동. 여기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나요. 좀 상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평택을 말씀드리기 전에 평택 그러면 이제 제가 세미나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공군과 육군 기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K6 그러면은 6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K6 6이기 때문에 육군이고요. 그다음에 공군 기지는 55 오산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K55는 오산 비행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K55 오산 비행장 바로 아래쪽에 공군 기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미군들을 특성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서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부대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정문까지는 차량으로 3분, 후문, 공군작전사령부가 있는 후문까지는 1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거리상 가까운 지역을 미군들은 선호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KTX라든지 1호선 경부선을 타고 가신다 그러면 송탄역에서 내리시면 차로 한 5분 정도고요. 수서에서 KTX를 타면은 18분 만에 지제역, 평택까지 도달할 정도로 입지여건이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물건지 바로 길만 건너면 또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분당급 신도시로 조성이 되고 있는 바로 고덕국제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보물건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보물건지 같은 경우는 뒤쪽에는 공군기지가 버티고 있고요. 앞쪽에는 또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삼성 반도체 공장이 또 들어오죠. 여기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평택 미 육군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핵심 지역, 그러니까 공군기지 정문 후분에서 1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미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근거리 입지를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는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포인트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주한 미군의 평택 대이주 시작. 그렇죠.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호재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미군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군 관련 시설 지도가 다 바뀌게 됩니다. 한강 이북에 있던 미 사단이 전부 다 평택으로 내려가고요. 또 한강 이남에 있던 미군들의 시설이 전부 다 또 평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도는 이제 미 육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평택의 미군 기지는 큰 집과 작은 집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산 공군 기지는 규모가 조금 작고요. 훨씬 오래됐습니다. 6.25 이후부터 오산 비행장이 있었었고 평택 K6 험프리스 기지 같은 경우 육군을 대상으로 하는 K6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한창 미군이 이주를 하고 있죠. 그런 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미군의 이주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군, 그다음에 군인,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군무원, 그다음에 군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나라 외국 관련 근로자들 이렇게 수만 명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제 평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미군이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들 대상으로 상권 자체가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또한 따박따박 선불로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입자 중에
갑인 세입자가 바로 이제 미군이다 이런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미군이 평택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월세 수요 시장이 굉장히 증가가 되는데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인이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다 소화가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미군들 같은 경우는 부대 내에서도 생활하지만은 약 한 30% 이상은 외부에서 생활을 하고요. 부대 내에서 있으면은 지원이 안 되지만은 외부로 나왔을 때는 본인 부담 전혀 없이 100%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조건만 되면은 다 외부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덕 국제산업도시가 지금 현재 한창 조성 중이죠. 이곳 같은 경우는 평수 자체가 500만 평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분당 신도시급 이런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020년에서 2021년까지면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그 조감도에 나옵니다만 아래쪽에 파란색 부분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지금 현재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죠. 이 규모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덕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세팅이 다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라든지 그 인구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라든지 주변에 많은 평택 관련해서 대규모 군데 대규모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GTX A 노선의 일부 구간인 수서에서 지제 평택 구간이 작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자, 실제 이곳을 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평택에서요. 수서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18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렇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집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월세대로 따박따박 받으면서 부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집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도 덤으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빵빵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하셔야죠. 이제 이번 달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주거 형태를 고려한 복층 주택이라 외국인들이 복층을 선호하나 봐요, 부장님? 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내부에 계단이 있는 집 나오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로망이라고도 하는데 미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은 이제 거실 구분으로 되고요. 위에 이제 주거 공간이 있는데 보물권 같은 경우는 2세대밖에 살지 않는데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층을 한 세대가 쓰고요. 또 3, 4층을 한 세대가 쓰는데 1, 2층은 밖에 이제 발코니 공간이라고 해서 밖에 이제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요. 3층, 4층 같은 경우는 옥상에 이제 파고라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나오는 거는 실제 다 갖다 놓은 실제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저 상태 그대로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이 4개, 욕실이 3개, 에어컨이 5개가 됩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 다 있죠. 지금 보시는 침대, 식탁, 의자, 그다음에 뭐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전제품이 풀로 다 세팅이 되고요. 혹시 평택에서 멀리 간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만은 보물권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다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또 드럼 세탁기에 가스 건조기까지 미군들의 필수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스 건조기까지 풀 세트로 다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도 4개이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고급 장교라든지 군무원, 가족 단위로 오는 미군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월세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이미 준공이 11월 달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한번 가봐야 되는데 11월 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을 가시면 모델하우스가 완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자,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방이 4개고 에어컨 5개 모든 옵션이 빵빵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2층 구성이지만은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가격은 1, 2층, 밑에 층 같은 경우는 4억 8천이고요. 위에 층은 5억인데 오늘은 4억 8천짜리 1, 2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 달치 월세를 디파짓 형식으로 예치를 해놓고 다음 달부터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220에 매월 월세가 선불로 220만 원씩 들어오고요. 임대사업자를 내실 경우에는 선수진 대출이 2억 한 8,80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선수의 대출을 뺀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 2억이 되질 않죠. 1억 9,200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은퇴 세대 이후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노후를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미군 렌탈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평택 고덕면에 다녀왔습니다. 화면 쪽에서 다시 한번 이 정보 확인하시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올게요. 마지막 물건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이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가 될 예정인데요.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내다봅니다. 뭐가 돼도 입지적인 여건이 제일 궁금해요. 화면을 통해서 포인트 챙겨가겠습니다. 집 앞에 개통되는 9호선 신방이역. 곧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대표님 진짜 집 앞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대로변 출구에 나와서 바로 뒤로 가시면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정말 9호선은 초역세권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입지가 9호선 라인의 8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입지상 최근에 그런 트렌드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즉 서울권역의 강남권역의 9호선 라인 조보 1분 거리에 소형 주택이 아닌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길 하나 건너시면 바로 올림픽공원 그리고 또 석촌호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까지 다 갖추고 있는,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폭 가장 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춰진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챙겨가고요. 앞으로의 가치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포인트 열어보시죠. 교통망 개선과 함께 커지는 업무지구. 그렇죠. 확실히 9호선 들어서게 되면 이게 정말 엄청 뭔가 커질 것 같은데요. 점검 주시죠. 어떤 걸 볼까요? 네, 맞습니다. 9호선 일단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 가치가 높아지고요. 9호선이 3단계로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단계 하남 미사까지 인천공항까지 또 개통이 되기 때문에 9호선 연장선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급행을 이용하시면 국제업무 교류지구, 강남권의 그런 접근성, 10분대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권과 송파권역의 개발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최근에 재건축이 확정이 됐죠. 잠시 주공 5단지와 미성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까지도 재건축 수요가 앞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바로 옆쪽 라인이 바로 강동권역입니다. 송파 강동권역의 재건축 사업들 앞으로 3년 안에 15,000가구 이상이 이주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주소에 따른 그런 폭발적인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선 라인을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송파권역의 그런 상업 업무 복합설의 수요를 앞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호재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을 만나보고 싶네요. 가격도 궁금하고요. 마지막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희소가치 높은 강남권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요즘 대세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해요, 대표님. 네, 최근에 그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그런 유형 자체가 강남권이나 도심권의 이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 가장 큰데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더블 역세권, 특히 싱글 역세권, 더블 역세권의 가치는 당연히 틀리겠죠. 그것도 9호선 라인이고요. 특히 3베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방, 작은 방, 거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옵션, 풀옵션이 다 제공되면서 특히 강남권에서 소형 아파트나 이런 주택, 그리고 또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중견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 내외장 마감함으로써 주택,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내부 마감, 깔끔한 내부 마감뿐만 아니고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으면서 또한 입주 또한 9호선 라인이 개통된 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가와 매매 차익 얻어갈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도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 중에 정말 경쟁력 있는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3억 2,2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실투자금 자체가 약 한 5천만 원 정도로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특히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20만 원 정도. 그러면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시겠고요. 본 매물 오피스텔도 아니고 다세주택도 아닙니다. 강남권에서 아주 희소가치가 높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로서의 희소가치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겠고요.
더블 역세권, 9호선 라인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용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향후 자제분들의 거주를 위한 실거주 차원, 또 주변에 소형평대 아파트 거의 없지만 비교를 해드리면 거의 4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신축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입주했을 때는 최소한 4, 5천만 원대 이상의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아파트에 접근할 때 유의할 사항 한 가지만 챙겨주신다면 뭘 볼까요? 네, 일단 입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매물 또한 소형 아파트라는 그런 시소 가치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향후 시세 차익, 환급적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소형 아파트로서의 강남권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이동 아파트까지 점검 드렸습니다. 지금 함께한 두 분을 직접 만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해 드릴게요. 이철우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고요. 2077-6355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박일건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2077-6391번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물건에 대한 궁금증 여기로 전화주세요. 끝자리 6391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우 소장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